자, 오늘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을 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억 클럽은 이 50억씩 받았다라는 박영수 등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지요. 이것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남욱 세 사람이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배임 액수를 구체화 오늘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소장에 651억의 손해를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고 또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장동 블록 5개를 직접 시행한 아파트 수익에 대해서는 액수 불상의 이익을 피해자인 성남도계공이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라고만 기재한 겁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5개 블록 분양을 갖다가 독점한 분양 대행 업체 이시, 그 사람은 박영수의 인척으로 알려진 사람이 2013년에 사업 수주권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50억을 주기로 한 계약서를 확보했다. 지금 43억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50억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 대응업자 이 씨는 해당 계약을 통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토목 사업자를 선정하고 분양 대행, 광고 등의 수주권을 남 변호사가 소유인 판교 AMC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계약에 대해 이 씨는 분양 대응업자 이 씨는 어제 동아일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약이었다. 자기가 일단 이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되면 세부적인 그 사업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지금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의 분양 대응업자 박영수 인척이라는 이 씨가요, 돈을 갖다가 전달했다라는 계좌 자료, 그러니까 43억 중 수억을 2014년 6월 시장 선거 전에 전달했다라는 계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증빙 자료를 내놨어요. 이재명은 물론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분양 대행업자 이 씨가 남욱 등에게 43억 중 수억을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을 전후한 시점에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이 수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규명하기 위해 자금을 추적 중이라는 거예요. 자, 대장동 사업해서 돈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2018년이에요. 그러면 2018년까지 궁극적으로 이자들은 돈이 들어갈 일만 있지 돈이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한테 이미 2014년 무렵에 이 사업을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을 것인데 이재명 측으로부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이 지방선거를 해서 다시 재임이 되어야 사업도 해먹을 수 있고 또 선거 전에 인사를 해야 되지. 선거 자기가 치러서 자기가 됐는데 이 남욱이나 이 김만배 패거리한테 좋은 일 시켜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전에 이 돈을 갖다가 주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10번에 걸쳐 43억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분양 대응업자 이 씨가 검찰에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에 성남시장 선거 운동이 진행되던 2014년 5월에 전으로 인출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 돈은 남욱이가 요청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냥 요청했겠어요?
당연히 무슨 용도로 필요하니 지금 선거 전에 돈 좀 주시오 이랬겠죠. 그래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43억 중 일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운동 자금으로 또 나머지는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2014년 5월 전후 이 씨가 남욱에게 전달한 수억 원이 유동규에게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유동규가요, 이재명이 선거 비용으로 돈을 땡겨가지고 지가 닦았어요. 그랬으면 유동규가 이재명이가 선거 뒤에 곧바로 복귀를 시켰겠습니까? 성남 도계공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동규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시켜줬겠습니까? 자, 당시 유동규는 지방선거 직전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선거 끝난 뒤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유동규라는 사람의 이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유동규는 이재명이 돼야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재명 되는데 자신의 모든 걸 걸은 겁니다. 그런 유동규가 고작 매덕을 갖다가 이재명 선거운동 쓰라고 밑에서 대장동 앞으로 사업 해먹을 자들이 상납하는 거를 지가 중간에 먹고 나중에 그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김만배도 있는데 김만배는 이재명이하고 직접 연락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일각에서는 분양업자 이 씨가 상당액을 남 씨한테 현금으로 전달해서 남욱이한테 현금으로 줘서 자금 추적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하기 싫어서 안 할 거다라고 조사 대상자도 생각을 하고 지금 뭉개고 있을 거다 이래 봅니다. 자, 검찰이 43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김만배를 18일 날 검찰이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하면서 43억에 대해서도 물었고 또 정영학이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43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마차도 43억은 맞출 방도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간 김만배를 상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 확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업자 이 씨가 김만배 주변 인사 계좌에 입금했다는 돈에 대해 김만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말 듣고 더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 특검 넘어가면 검찰의 수사 기록도 특검에 넘어가야 되고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기록에 남겼다. 자, 남욱과 그 김만배를 불러다가 조사를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구속기한이 오늘 22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43억 관련 내용이 나와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하더라도 당장 중간 조사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3억이 없었으면 그냥 문 닫고 끝낼라 했는데 43억 때문에 지금 신경이 쓰일 거라 봐요. 자, 이재명은 43억 중 일부가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걸 엄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수사가 행여나 자기한테 향할까봐 이 문제가 밖으로 빠져나간 데는 대장동 수사팀 소속 검사가 비사실을 공표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시켰다라고 이재명 측이 떠들고 있고 그리고 거수기당은 수사팀 관계자가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언론에 알리는 이런 방법으로 비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이재명 사생활 유관설을 지금 40명을 고소함으로써 반격을 했던 김현지 이재명 전 비서관도 지금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더샵 포스코, 더샵 판고 포레스트 전용 84평방미터짜리를 6억 9천에 분양받았고, 그래서 화천 대유가 시행을 한 거고, 이 아파트가 현재 15, 16억 하면서 분양가의 배 이상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김현지는 정상 절차로 당첨되어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현지가 남편이 있는 모양인데 부부가 다 무주택이었고 생애 최초 분양에 성남 거주 우선 가점까지 있는 1순위라 특혜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김현지뿐만 아니라 정진상이 또 장형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비서관이었던 장형철이 또 지금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화영이의 보좌관을 했고 화천대유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한승이도 김현지와 같은 더샵 판교 포레스트를 분양받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이 김현지, 정진상이, 또 장형철, 그리고 이한승이 4명이 지금 분양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것만 해도 그래요. 자, 성남 도계공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2014년에 하려고 벼르다가 2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 개발로 갔는데 2014년에 백현동 부지 활용 보고서를 해서 개발 면적을 현재 35% 전체 면적 대비해서 35%만 개발하는 데서 60%만 넘기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재정을 고려하면 PFV 설립이 합리적이다 했고 2015년까지 민관 합동 개발을 모색했는데 부지가 70%, 즉 전체 면적 대비 개발 면적이 70% 확정 과정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60%만 넘어도 사업성이 있다는데 70%가 되고 이랬는데도 갑자기 발을 빼고 민간 개발 계획에 의견 없음이라 답을 해서 3,143억의 수익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하는 정씨한테 돌아간 겁니다. 자, 이건 직접 그냥 저쪽에서 VIP가 건드리니까 손대지 말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선거에 전달했다라는 돈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사실 유포를 한 게 먼저입니까? 이 사실을 수사하지 않는 게 더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걸 수사하지 않는데 이런 걸 가지고 비사실 유포를 떠드는 거수기당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고요. 자, 이 사실 조사 받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는.